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국경을 넘어도 환전할 필요 없이 유로화 하나로 커피를 사 마시고 쇼핑을 즐길 수 있죠. 참 편리하고 멋진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덫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의 유로입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말합니다. 유로화는 태생부터 잘못된 설계였으며 이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의 오류가 어떻게 우리의 부를 위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조셉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고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우아해 보이는 유로화를 향해 실패작이라고 독서를 날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유로존의 가장 큰 문제는 화폐는 결혼했는데 지갑은 따로 쓴다는 점입니다.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 하나로 통합됐지만 세금을 걷고 돈을 쓰는 재정정책은 각 나라가 따로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마치 한 집에 사는데 수입이 10배 차이 나는 형과 동생에게 똑같은 용돈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려 과열을 막고 나쁠 때는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 경제는 너무 뜨겁고 그리스 경제는 차갑게 식어 있다면 유럽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그리스는 숨이 막혀 죽고 그리스를 위해 금리를 내리면 독일 물가가 폭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통화의 저주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 경제가 어려우면 드라크마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즉, 물건값을 싸게 만들어 해외에 많이 팔면 살아날 구멍이 있었죠. 하지만 유로화를 쓰는 순간 이 환율 조정이라는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링 위에 올라간 복서가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독일입니다. 유로화는 독일 마르크화보다는 가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독일 수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반면 남부 유럽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화폐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죠. 부는 점점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닥치자 유럽의 리더들, 특히 독일은 긴축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맞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시절과 똑같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이 처방이 환자를 죽이는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기업은 망합니다. 세금은 더 안 거치고 빚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스티글리츠는 침체기에는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규칙은 그걸 금지했죠. 환율을 조절 못하니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부 평가절하. 어려운 말 같지만 내용은 끔찍합니다. 노동자의 월급을 깎고 복지를 줄여서 강제로 물가를 낮추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을 희생양 삼아 숫자를 맞추는 잔인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힘든 구조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스페인과 그리스의 젊은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독일과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빠져나가니 경제는 더 가망이 없어집니다. 부유한 나라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양극화의 끝판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스티글리츠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끝까지 갈 거면 제대로 가라. 유로 채권을 발행해서 유럽 전체가 빚을 공유하고 부자 나라의 세금으로 가난한 나라를 돕는 진정한 재정 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마치 서울의 세금으로 지방을 돕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대안, 유연한 유로를 제안합니다. 그리스 유로, 독일 유로처럼 국가별로 가치가 다른 유로를 인정하거나 아예 유로존을 해체하고 각자 도생하는 것이 낫다는 충격적인 제안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책 덮고 우리 통장을 봅시다. 이 먼 유럽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교훈, 절대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하는 정책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정책 위반자들도 실수하고 그 실수의 대가는 우리가 치릅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말라는 격언은 국가 단위에서도 개인 단위에서도 진리입니다.
유로라는 단일 통화에 몰빵한 유럽 국가들이 겪은 고통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산도 원화에만 혹은 부동산에만 묶여 있지는 않나요? 달러, 금, 주식 등 자산을 분산해야 시스템이 무너질 때 살아남습니다. 환율과 금리는 내 월급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덫에 걸린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가 속한 경제 시스템이 지금 긴축 국면인지 팽창 국면인지 읽어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흐름을 역행하는 투자는 필패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시스템의 균열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로존 위기 때 독일의 국채나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시스템의 결함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지식은 곧 돈입니다. 최근 법정화폐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연결됩니다. 중앙화된 권력의 실패를 목격한 사람들은 탈중앙화를 꿈꾸기 시작했죠. 스티글리츠의 경고는 현대 화폐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출 중심 국가, 고령화, 가계부채, 유로존의 문제들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있지만 세계 경제의 파도 앞에서는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유로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유로존의 연금 삭감 사태를 보셨잖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말합니다. 경제는 수학이 아니라 정치다.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입는다. 이 책은 차가운 경제 분석서가 아니라 뜨거운 휴머니즘이 담긴 경고장입니다. 오늘부터 경제 뉴스를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정책으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여러분을 투자의 고수로 만들어줄 첫걸음입니다.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동할 뿐입니다. 유로화의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부를 쌓았습니다. 시스템의 모순을 이해하는 자가 그 부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유로의 교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잘못 뭉치면 다 같이 죽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구멍은 공부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식이 곧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